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앤원 TV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만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세금이 강화가 된다든지 또는 어떤 부동산 가격이 거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투자하는데 좀 머뭇거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주택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많이 가격이 올라간 부분이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 2017년도 집권을 하면서부터 서울 아파트 평균 단가는 한 2배 이상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많이 올라간 지역은 3배 이상 올라간 지역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라고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앞으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떨어질 확률이 더 높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에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직전까지는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있겠지만 대통령 이후에 이번 대통령은 부동산 대통령이라고 말할 정도로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정말로 힘을 쓸 거다라고 하는 게 여론적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들은 동의합니다. 최근에 미국발 테이퍼링이라든지 뭐 금리 상승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들, DSR 규제 뭐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수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소 주춤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게 대세 하락의 전조가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상승에 대한 얘기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공급량이 상당히 부족하다. 2025년도까지는 공급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여력은 계속 있다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주택시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토지시장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한 20년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경력상 부동산 사이클,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특히 토지 사이클을 본다라고 가정했을 때 물론 오는 과정 속에서 경기도 어려운 적도 있었고요. 부동산이 하락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개발지 땅 같은 경우는 하락이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개발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동네가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평택이요, 어떨 때는 화성이요, 어떨 때는 춘천이요, 어떨 때는 새만금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개발 바람이 부는 지역에 적기에 타이밍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평택이 뭐 핫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GTX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뭐 GTX A 노선, 뭐 C 노선까지 해가지고 환승까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뭐 SRT 또는 복선 전철 사업까지 현재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계획과 함께 대대적으로 지금 삼성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런 호재와 이슈로 인해서 지금 평택이 엄청 핫한 지역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이미 뭐 또 올랐다고 보시겠죠. 이 지역은 한 10년 전, 15년 전부터 이미 그럴 것으로 예상을 하고 개발이 됐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어떤 개발에 대한 기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100만 이상 도시가 될 것으로 저도 짐작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평택은요, 예전부터 저희가 추천을 계속 해드렸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가파른 어떤 상승으로 인해서 시세착을 보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는 최근에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합니다. 아, 새만금 전라도 땅 아니냐, 새만금 그렇게 멀리까지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가까이 수도권 쪽에도 있는데 그 새만금에 투자를 꼭 해야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투자는 지역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돈 벌러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인풋했을 때 내가 3년, 5년 또는 10년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투자 기간이라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한민국 어디라면 어떻습니까? 제주도면 어떻습니까? 부산이면 어떻습니까? 뭐 대구는 어떻습니까? 광주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새만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돈 되는 곳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베팅감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은 투자해서 성공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개발이 대한민국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부동산 20년 경력에 부동산 전문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이 새만금 투자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행기라는 게 여러분들 이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해야만이 가속도로 인해서 비행기가 뜰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데, 그 가속도가 일정량의 가속도가 붙지 않으면 비행기는 절대 뜨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엄청난 가속도가 붙었고요. 그렇게 붙음으로 해서 지금은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날아간다라는 것은 높이 뜬다라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어떻습니까?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는 언제 어디선 하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우리가 단위 시간당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비행기가 이륙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새만금이 바로 그 시점이다. 제가 그 이륙하는 시점을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탄력을 받았고 점점 가속도 붙으면서 비행기는 뜨기는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 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새만금 개발의 78%를 이루는 최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새만금 투자했을 때 가장 투자 수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방향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투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요즘 최근에 어떻습니까? 메타버스라든지 또 가상화폐 뭐 이런 쪽에 투자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왜 바람이 불까요? 자, 이유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 앞으로 미래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라든지 어떻습니까? 메타버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어떤 미래 세대, 미래 세계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에 돈들이 몰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토지도 미래에 어떤 식으로 산업이 재편이 되고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이 개발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측을 했을 때 새만금만한 곳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새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되고 새만금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한테 새만금옷 2분 1년 이제 신산업 중심지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양충모 새만금 개발청장이 이제 개발청장이 된 지가 한 1년 정도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개발청장이 되었을 때는 그때만 하더라도 새만금 개발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 잘 잡히지 않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새만금 개발에 대한 방향성이 잡혔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2030년도까지 78%에 대한 어떤 개발에 대한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잡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는 신산업 중심지로 새만금은 뜰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산업에 대한 어떤 중심지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 요즘에 탄소 제로, 뭐 넷제로 2050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에 그 환경의 파괴 또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엄청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후진국 다 포함해서 이러한 지구적인 어떤 재앙에서 벗어날 곳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지구 온난화가 주범이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 얘기 때문에 그러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결국에는 탄소 제로 2050의 어떤 정책을 대한민국도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정책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은요, 이제 앞으로 탄소 제로 2050, 2050년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산업이 앞으로 재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만금은 그러한 탄소 중립에 2050년도까지 대한민국의 신산업이 다 재편이 될 것으로 예상을 했을 때 새만금의 가장 중심지에 떠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큰 경제의 밑그림, 줄기 이런 걸로 보신다라고 하면 탄소 중립 2050년, 2050이다. 그러면 현재 201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40년 동안에 대한민국의 산업에 대한 어떤 생태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역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지역이고 땅값 상승률이 최고가 될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 그리고 어떻습니까? 경상남도, 경북권 이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를 기축으로 해서 엄청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러한 산업화는 모두 탄소 배출을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탄소 제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통해서 산업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과정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포커스를 잡아야 되고 그런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야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이 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년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팬데믹이 일어났는데요. 그러면서 대한민국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K 뉴딜 정책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디지털, 그린, 그리고 지역 뉴딜 사업을 통해서 지금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하고 맞물려 들어가냐면 탄소 중립 2050하고 맞물려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디지털 뉴딜은 바로 4차 산업을 선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린 뉴딜은 녹색 성장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뉴딜은 지금 5차 국토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사업, 이런 거에 맞물려 들어가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디지털, 그린, 그리고 지역 뉴딜로 개발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개발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커스에 맞춰서 투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세 가지 어떤 개발의 방향성에 가장 최적화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새만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역점 사업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 게 재생에너지 메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탄소에 대한 어떤 배출량을 최소화시킨다. 이건 앞으로 어떤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에너지의 가장 근본은 전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까지 전기 에너지를 발생을 시키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화력발전, 여러분들 아시죠? 원자력 발전, LNG 이런 걸 통해서 어떻습니까? 전기 에너지를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나 화력 발전을 통해서 전기 발생량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원자력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안정성과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원전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에너지 효율이 높고요. 저비용으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원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더욱더 앞으로 육성을 시킬 필요는 있겠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조금 꺼려하는 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또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는 석탄을 떼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2050년도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할 것으로 예상을 해보게 되고요. 그것을 대체하는 그러한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을 바로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 전환 정책입니다. 자,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곧 수력과 화력, 그리고 풍력, 자연을 활용을 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태양광 산업인데요. 이 태양광 산업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 에너지인 이 전기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산업화의 동력으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새만금은요, 여러분들 전기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드는데 특히나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을 이용을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그리고 이 전기 에너지를 제공을 해서 어떻습니까? 많은 산업들을 유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산업들이 지금 새만금에는 유치가 되느냐면,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제가 서두에 디지털, 그린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런 어떤 산업과 맞물려서 그런 산업들이 새만금에 유치가 되는데, 첫 번째는 스마트 그린 산단,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세 번째는 친환경 모빌리티, 마지막으로는 수소 경제, 이런 관련된 산업들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를 통해서 자동차 산업이 육성이 되고요. 전기를 통해서 자율주행차가 육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린 수소를 통해서 산업이 육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4차 산업이 되면 될수록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글로벌 데이터 센터를 유치함으로 해서 관련 기업들을 어마어마하게 유치할 것으로 예상을 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그린 산다는 산업단지 내에 예전에는 전기에너지를 어떻습니까? 원전이라든지 화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산업단지를 가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틀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차 산업의 기술과 그리고 그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산업단지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그린 산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새만금은요, 재생에너지를 100%를 활용을 해서 산업화를 일궈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새만금의 골조, 새만금의 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대한민국의 방향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치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들고 그 에너지원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산업화를 이루지 않으면 이게 바로 탄소제로 2050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습니까? 불이익을 주겠다. 글로벌 입장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에서 잘못하면 외톨이가 될 수가 있는 그런 현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은 앞다투어서 탄소제로 2050에 맞춰서 산업화를 생태계를 바꿔나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는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자, 그게 바로 RE100입니다. 여태 예전에 화력과 원전을 통해서 만들어진 에너지원을 통해서 산업화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전기에너지를 통해서 신산업이 어떻습니까? 창출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만금의 탄소 중립과 디지털 그린 경제의 산업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곳이 새만금입니다. 여러분들, 자,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새만금은 이제부터 신산업의 중심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창출해 낼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새만금의 지가는 꾸준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 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부터 10년이 가장 중요한데요. 지금은 새만금의 비행기가 이륙을 해서 지금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했을 때 가장 기대 수익이 높은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아무 땅이나 투자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한이라고 해서 새만금 관련 지역이라고 해서 땅값이 다 올라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지역 중에서 핵심 지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핵심 지역을 이 원앤원에서는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추천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증식하고 자산을 늘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원앤원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